강남 청담동의 한정식집은 고요했습니다. 오후 2시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룸은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백자창기들이 놓인 테이블 위로 따뜻한 차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그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26살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들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들킬까봐 더 꽉 쥐었습니다. 서연 씨, 차 드세요. 맞은편에 앉은 최미경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50대 중반 파스텔 톤 한복을 입은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태성 역시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대표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서연 옆에는 엄마 김정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 베이지색 투피스를 입은 김정혜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혼자 딸을 키운 여자의 얼굴에는 삶의 무게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오른쪽에는 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준혁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의 손은 무겁고 뜨거웠습니다. 서연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준혁의 손가락이 어깨를 꽉 눌렀습니다. 겉으로는 애정 어린 손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협박이라는 것을. 긴장하지 마. 좋은 날이잖아.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30살의 그는 훤칠한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의 후계자답게 말투도 세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김정혜는 딸의 손을 보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 12월이지만 실내는 따뜻했습니다. 손이 이렇게까지 차가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딸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김정혜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최미경이 김정혜를 향해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참 착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같지 않게 검소하고 명품백 하나 없는 데다 준혁이가 드라이브 하자고 해도 걸어서 만나러 온대요. 돈을 아낀다면서요. 우리 준혁이가 그렇게 예쁜 여자들만 골라 사귀더니 이번엔 정말 현숙한 여자를 만났네요. 박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결혼은 무수리처럼 살림 잘하고 시부모 공양 잘할 여자 데려오라고. 그래서 서연이 만난 거예요. 서연이 얼마나 착한데. 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정혜는 딸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딸의 목덜미가 창백했습니다. 서연아, 김정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괜찮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흘 전 서연은 갑자기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면 안 돼? 자취를 하는 딸이 불쑥 집에 온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김정혜는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의 표정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 그냥 엄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 서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김정혜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이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서연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혜는 그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창이 떴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문득 떠오른 숫자가 있었습니다. 517.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습니다. 김정혜는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준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대화방. 그 안에는 서연의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욕설, 협박, 가스라이팅, 그리고 사진들. 멍든 팔, 흉터난 등, 피멍든 다리. 마지막 메시지는 이틀 전의 것이었습니다. 결혼 안 하면 내 엄마도 이렇게 패버릴 거야. 자식 교육 잘못한 부모는 처맞아야지. 김정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 상견례. 김정혜는 딸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눈물을 참고 있는 눈. 딸은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사돈 어른, 혹시 집 정리는 언제쯤 하실 수 있으세요? 준혁이가 결혼하면 신혼집이 필요하거든요. 김정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집 정리요? 네, 어차피 혼자 사시는데 작은 데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그럼 준혁이랑 서연이가 쓸 수 있고요. 서연이도 동의했다고 들었는데, 준혁이 서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서연이가 괜찮다고 했어요. 김정혜는 딸을 보았습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정혜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켜졌습니다. 박태성과 최미경은 무심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뭘 보여주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긴장했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보여주시려고요? 최미경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정혜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태성건설 로고가 보였습니다. 주주 전용 화상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여러 명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태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태성건설 임시주주총회입니다. 김정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 중입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꺼요. 그가 태블릿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는 태블릿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김정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앉으세요. 김정혜가 말했습니다. 곧 아실 겁니다. 화면 속 회의실에서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표였습니다. 오늘 안건은 박태성 대표의 과거 범죄 은폐 의혹 및 경영 적격성에 관한 건입니다. 박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20년 전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어둑한 밤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남자, 그리고 달려오는 차량. 쿵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차는 멈추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2005년 3월 17일 마포구 상암동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표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주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최미경이 소리쳤습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차량 등록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소유주 박태성.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태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20년 전 일을 지금 조작이 아닙니다. 김정혜가 말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있습니다. 원본 영상입니다. 준혁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래서요. 20년 전 일이잖아요. 공소시효도 지났을 텐데. 살인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김정혜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뺑소니 치사는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박태성이 주저앉았습니다. 최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태블릿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주주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입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당장 끄라고 해. 안 그러면 안 그러면 뭐? 김정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딸을 때릴 건가요? 아니면 저를 때릴 건가요? 준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정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 핸드폰에 있던 메시지 기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박준혁 씨가 제 딸에게 한 말과 행동들입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첫 장에는 욕설이 가득한 메시지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 진단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늑골 골절, 타박상, 열상. 모두 지난 1년 사이에 발생한 상처들입니다. 최미경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입니다. 김정혜가 말했습니다. 제 딸은 이 상견례에 자발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협박당해서 왔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준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예요. 서연아, 설명 좀 해봐. 우리 사이 좋았잖아.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 화면 속에서 의장이 말했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태성 대표의 직무 정지 및 경영권 박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하나둘 손이 올라갔습니다. 화면 속 주주 대부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박태성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이건 내 회사야. 내가 30년을 키운 회사라고. 아닙니다. 김정혜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 회사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주명부였습니다. 하늘인베스트먼트 지분 51% 대표 김정혜. 저는 태성건설의 최대 주주입니다. 3개월 전부터 조용히 지분을 모았습니다.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태성이 주저앉았습니다. 준혁은 멍한 얼굴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최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혜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자. 우리 집으로 가자. 서연은 엄마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김정혜가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세요. 저도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협박, 상해. 모두 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정혜와 서연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남겨진 방 안에는 침묵만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서연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정혜가 딸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다 끝났어. 엄마, 정말 괜찮을까?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혜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딸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김정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박준혁과 그의 가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법적 싸움은 길고 험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딸을 지킬 수 있다면 두 사람은 한정식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햇살이 차가웠지만 서연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숨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서연은 엄마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밝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김정혜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앞에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뭐 보고 계신 거예요? 김정혜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서연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엄마, 진짜 괜찮아. 아침 먹자. 김정혜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대표님, 박태성 측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입니다. 근거 없는 증거로 주주총회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실한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언론에 기사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경영권 분쟁, 진실은 20년 전 뺑소니 의혹, 조작 가능성 제기. 하늘인베스트먼트 김정혜 대표 누구? 댓글란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억지 쓰는 거 아니야? 20년 전 일을 왜 지금 꺼내? 뭔가 뒷거래 있을 듯. 김정혜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자취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서연아, 저녁 먹자. 김정혜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정혜가 된장찌개와 반찬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둘 다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다 나 때문이죠? 김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기사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준혁이랑 헤어졌으면, 아니 애초에 만나지 않았으면 서연아, 김정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도. 하지만 엄마가 회사까지 인수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잖아요. 있었어. 김정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를 지킬 수만 있다면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울음을 삼켰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정혜는 법무법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태성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네. 뺑소니 건은 덮고 경영권도 일부 양보하는 조건으로 모든 고소를 취하하자는 겁니다. 김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하지만 대표님, 이 싸움은 길어질 겁니다. 박태성은 30년 동안 쌓은 인맥이 있습니다. 언론도 법조계도 그쪽 편이 많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김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이건 전쟁이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5번, 10번, 20번. 결국 서연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왜 전화했어? 만나자. 싫어.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할 말 없어. 끊을게. 서연아, 내 엄마 괜찮겠어? 서연이 숨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야. 우리 변호사팀이 얼마나 좋은데. 그럼 너희 엄마 회사 망하고 빚만 남을 거야. 그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둘이서. 서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김정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김정혜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행이었습니다. 대표님, 대출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보류요? 왜요? 상부 지시입니다. 더 이상은 저희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정혜는 알았습니다. 박태성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금융권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것을. 그날 오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하늘인베스트먼트의 거래처였습니다. 김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번 계약은 취소하겠습니다. 왜 갑자기요? 저희도 사정이. 또 끊겼습니다. 김정혜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녁 서연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태성 대표 측 무혐의 주장. 검찰 수사 난항. 서연은 리모컨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박준혁이 나왔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울합니다. 조작된 증거로 명예를 훼손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연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준혁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연이는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서연은 화면을 껐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시끄러웠습니다. 엄마가 나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 내가 그냥 참았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내가 더 강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정혜가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밤 2시였습니다. 엄마 안 주무세요? 김정혜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서연아. 깼니? 엄마가 안 자고 있잖아요.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힘들죠? 김정혜는 웃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거칠었습니다. 펜을 쥔 자국이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왜?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고 있잖아요. 김정혜는 딸을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거 하는 건 너 때문이 아니야. 그럼요? 너를 지키고 싶어서야. 그게 엄마 마음이야. 서연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김정혜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방법이 보이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김정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뺑소니 사건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의 변호인단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김정혜는 멈춰 섰습니다. 회사 차를 팔았습니다. 법률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정혜 대표님이십니까?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 담당 PD입니다. 한번 뵐 수 있을까요? 김정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슨 일로요? 태성건설 사건에 대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흘 후 김정혜는 방송국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PD와 작가 2명이 함께였습니다. PD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정미선이었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독자적으로 취재한 결과가 있습니다. 정미선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뺑소니 사건, 당시 담당 형사를 찾았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이분이 당시 사건을 맡으셨습니다. 퇴직하셨지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때 차량 특정까지 했었어요. 박태성 씨 차량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사가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습니까? 압력이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왔어요.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 김정혜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미선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경찰 내부 자료인데 제보를 받았습니다. 서류가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태성 측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임무입니다. 대표님, 동의하시면 다음 주에 방송하겠습니다. 김정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서연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SNS 화면이었습니다. 해시태그 나도 말한다 해시태그예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증언하고 있어요. 화면을 스크롤하니 수많은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연 씨, 응원합니다. 함께 싸웁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김정혜는 딸을 보았습니다. 서연아, 엄마, 나 생각이 바뀌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나도 증언할래요. 법정에서든 어디서든. 준혁이가 한 짓을 말하고 싶어요. 김정혜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힘들 거야.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당하고 있잖아요. 서연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혜의 사연이 방송되었습니다. 20년 묻힌 진실, 재벌가의 은폐. 프로그램은 뺑소니 사건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당시 형사의 증언, 목격자 진술, 그리고 수사 중단 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가 폭발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10,000개를 넘었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박태성 구속해야 한다. 20년 동안 뻔뻔하게 살았네.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사흘 후 검찰이 움직였습니다. 검찰 공보실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박태성 전 태성건설 대표 뺑소니 치사 혐의로 소환 조사 예정. 김정혜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변호사도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정혜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서연 씨,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박준혁은 처음엔 다정했어요. 그녀는 지난 1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언, 협박, 폭력. 하나하나 또렷하게 진술했습니다. 두려웠어요. 매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술이 끝나고 서연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김정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연이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나 잘했어요? 김정혜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태성은 구속되었습니다. 뺑소니 치사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박준혁도 데이트 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태성건설은 김정혜의 하늘인베스트먼트가 경영권을 확고히 잡았습니다. 주가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투명 경영을 선언한 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정혜와 서연은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응, 이번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랜만에. 서연은 웃었습니다. 좋아요. 바다 갈래요. 바다. 응. 엄마랑 바람 쐬고 싶어요. 김정혜도 웃었습니다. 그래, 가자. 주말 두 사람은 강릉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겨울 바다는 쌀쌀했지만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김정혜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왜 갑자기? 날 지켜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김정혜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넌 내 딸이잖아. 서연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수평선이 멀리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응.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금씩 나아질 것 같아요. 김정혜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자. 엄마가 옆에 있을게.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연은 박태준과 사귄 뒤로 빼앗겼던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정혜도 알았습니다. 아직 법정 싸움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딸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딸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파도가 발밑을 적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파도를 피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 방청석은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태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김정혜와 서연은 방청석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05년 3월 17일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두 명의 피해자와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20년간 권력과 금력을 이용하여 사건을 은폐하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생명을 경시한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 정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피고인 박태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박태성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최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정혜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끝났어. 응. 끝났네요. 이틀 후 또 다른 법정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재판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협박, 상해 혐의였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혁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통제였고 폭력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무서웠습니다. 언제 또 맞을까, 언제 또 욕을 들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건 박준혁입니다. 서연은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김정혜가 딸을 안았습니다. 수고했어. 정말 잘했어.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준혁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혜와 서연은 집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서연아, 응? 요즘 어때? 잠은 잘 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악몽도 덜 꾸고 다행이다.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김정혜는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가자. 시간이 약이야. 엄마, 응?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둔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김정혜는 딸을 보았습니다. 준비됐어? 응. 무섭긴 하지만 시도해보고 싶어요. 좋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서연은 웃었습니다. 2달 후 서연은 작은 출판사에 취직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따뜻했습니다. 조금씩 적응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퇴근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서연아, 첫 출근 어땠어? 좋았어요. 사람들도 다 좋고. 다행이다. 저녁은? 제가 해볼게요.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그럼 엄마가 장 볼까? 아니요. 냉장고에 있는 거로 할게요. 김치찌개 끓일게요. 알았어. 조심히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은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태성건설은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결건설.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김정혜는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회사는 투명 경영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청업체와의 관계도 공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김정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표님,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누구죠?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김정혜는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20년 전 박태성의 뺑소니 사고 당시 대표님 남편분과 함께 세상을 떠난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김정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길.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걸 세상이 알아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혜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대표님이 아니었다면 평생 묻혔을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김정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좋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있었어요? 표정이 좀 다른데. 김정혜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박태성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 유족분이 찾아오셨어. 정말요? 응. 감사하다고. 서연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속상하더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20년을 기다리셨다는 게. 김정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우리가 한 일이 의미 있었구나 싶었어. 서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히 의미 있었죠. 엄마가 정의를 지켰잖아요. 너도 용기 냈잖아. 엄마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몇 달 후 서연은 책을 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한 여성의 생존 이야기. 자신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였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작은 서점이었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앞에 섰습니다.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쓰면서 치유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이렇게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김정혜는 뒤에서 딸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김정혜와 서연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펼친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응. 예전엔 행복이 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요. 김정혜는 딸을 보았습니다. 어떤 건데? 이런 거요. 엄마랑 산책하고 바람 쉬고 걱정 없이 웃는 것. 그래. 이런 게 행복이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야. 그래도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예요. 김정혜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아, 엄마도 고마워. 왜요?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일어서줘서. 서연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우리 잘 해냈죠? 응. 잘 해냈어.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였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있었습니다. 함께 이겨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떴습니다. 엄마 저녁 뭐 먹을까요? 서연이가 먹고 싶은 거. 그럼 파스타 먹으러 갈래요. 엄마 좋아하는 그 집. 좋아. 가자. 두 사람은 일어섰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서연은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곳이었습니다.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법률 지원도 함께했습니다. 김정혜는 그 센터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젊은 여성은 울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연과 김정혜처럼